자,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중대한 선고가 있었죠. 무려 6년 7개월 만에 이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가 됐던 국힘 의원들에게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6명 전원 벌금형을 받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관심이었던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선고가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왔는데 대장동 일당 재판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항소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로 신통방통 토론의 문을 열겠는데 먼저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 때부터 또 1심 선고 때까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김만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넘게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결국 26명 모두 의원직 상실되지 않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한 마음에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선고됐다 하니 의원직 상실이다라는 SNS 메시지를 냈다가 급히 삭제하는 일도 있긴 했었는데 그만큼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가장 높았지만 5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주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상실형이 나왔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일단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는 그 숫자는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곱이 넘겼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네. 한 곱이 넘겼다는 건 좀 성급하죠. 그리고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자 이게 확정되려면 이제 네. 항소를 포기하고 양쪽이다. 검찰과 네. 나경원 의원 측 또는 국민의힘 의원 측이다. 그 포기를 해야 가능한 일인데 글쎄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네. 2심, 3심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2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면 뭐 지금 한 곱이 넘겼다는 표현이 조금은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 이 충돌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요. 네. 이게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사건이 패스트트랙을 놓고 충돌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그 형량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네. 어느 한쪽은 무죄고 한쪽은 유죄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마 저는 이번 재판부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네.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원직 상실형을 1심에서 선고했다면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해서 약간의 정치적 요소까지도 고려한 판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해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조희대 또 대법원장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들다.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네. 저 행위는 뭐 국회법 위반이고요. 최이배 의원에 대해서 회의 출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있습니다. 네. 이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죄입니다. 만약 저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앞으로 향후 국회에서는 대략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형을 감내하고
모든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판단할 만큼 네.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보고요. 법정형도 그렇고 양형 기준도 그렇고 지금 저 나경원 의원 등이 저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독재를 저지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네.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의안과 자체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 자체를 방해한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면, 허용이라는 게 뭐 벌금 정도 됐으니 그때 합당한 책임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의사를 완전히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거든요. 네. 과연 이 정도 형량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과연 이게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네. 향후 국회 운영은 걷잡을 수 없는 폭력 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질 경우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그렇다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결심 공판 그리고 이후의 선고에서도 지금과 같은 주장 입장이신 건가요? 더 세게 범죄 나와야 혐의 된다는 사실이 건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는 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본인들이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고소를 한 것이고요. 의사 진행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저지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제 충돌이어서 과연 이제 그것까지 공동 폭행이라는 본래 범죄 혐의가 다 그대로 인정되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 책임과 동일하게 평가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